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로주론 제24장 중간질량 블랙홀, 초대질량 블랙홀, 빅뱅, 차원막 방정식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질량 블랙홀,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반드시 하나씩 있습니다. 그 초대질량 블랙홀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수백억 배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자, 수십만 배. 한번 그래서 제가 플랑크 길이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플랑크 길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자면 제가 제 22장에서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건 플랑크 길이는 이 길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0차원을 해석하는 거다. 3차원을 해석할 때는 3차원 플랑크 길이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즉 물리학에서는 요 0차원의 이 길이를 이제 플랑크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0차원 플랑크 길이이고 우리 우주에는 3차원 플랑크 길이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차원 플랑크 길이 가지고 했더니 100.5억 강년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플랑크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다시 0차원 플랑크 길이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음수 35승. 이 3차원 플랑크 길이 이거 가지고 제가 또 생명이란 도대체 뭐냐? 생명은 37.3억 년 전에 필이 탄생될 수밖에 없다. 생명의 탄생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네, 필연이다. 필이 탄생된다. 거기서 또 플랑크 길이라는 거는 차원 플랑크 길이보다 작은 것을 물리학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 플랑크 길이보다 큰 것을 지금 현 물리학에서는 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보다 큰 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3차원은 차원 플랑크 길이는 100.5억 광년으로 이제 환산되어지고 물리학은 100.5억 광년까지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00.5억 광년이 딱 되면은 물리학이 붕괴된다는 소리냐? 네, 물리학이 붕괴가 돼가지고 반공간이 탄생된다. 그래서 그 반공간의 탄생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탄생된다는 겁니다. 37.3억 년 전에 전 우주에 그때 37.3억 년부터 생명이 필이 탄생된다. 그럼 그 이전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원 플랑크 길이보다 작은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차원 플랑크 길이 구했고 4차원 플랑크 길이를 제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값을 나눠봤습니다. 3차원 플랑크 길이 나누기 4차원 플랑크 길이. 그랬더니 24만 배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의 비죠. 여기는 질량의 비입니다. 아니 질량의 비하고 길이의 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네, 그래서 여기 수십만 배가 24만 배일 것 같은데 전혀 다르다. 이 두 개는 맞죠? 그래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슈바르트 실츠 반지름, 블랙홀이 되기 위한 반지름입니다. 은 질량과 정비례한다. 정확히 비례한다. 길이는 질량과 정확히 비례한답니다. 그것이 이제 블랙홀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리고 길이의 비는 질량의 비와 정확히 동일하다. 그래서 초대질량 블랙홀 최소값은 수십만 배죠. 그 수십만 배가 바로 24만 배다 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질량 블랙홀 24만 배, 여기 태양 질량의 24만 배가 짠 하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6장에서 중성자별, 항성 블랙홀, 중간질량 블랙홀, 초대질량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로그타워 방정식이 성립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제가 그냥 대충 그렸는데 이제 정확히 여기가 24만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이 찍히죠. 그리고 여기 1.39 그러니까 중성자별은 한 1.39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그타워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4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거는 정답이다. 1.39배 정답이다. 두 번째 이거는 24만 배 제가 구했죠. 24만 배 정답일 것이다. 세 번째는 여기서 턴을 해야죠. 1차원이 이게 1, 이 중점이다. 여기는 4라는 곳에서 턴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지수가 4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그 타운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여기 빨간색만 먼저 보시죠. 왜냐하면 24만 배, 여기 빨간색 24만 배니까 계산해보니까는 여기 2.77 태양 질량이 2.77 태양 질량의 30배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자, 중간 질량 블랙홀의 탄생. 우선 중성자별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기가 중성자별이라는 거죠. 여기 중성자별. 블랙홀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항성 블랙홀이죠. 항성 블랙홀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홀 이름은 일반적으로 항성 블랙홀을 얘기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작다. 그럼 그 크기가 얼마냐? 네, 3km 정도. 3km 정도 3km 너무 작은데 3km 정도 되는 블랙홀이 막 우리 은하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항성 블랙홀의 그림입니다. 물론 전부 다 가짜죠. 요것만 빼고 요 세 개는 가짜입니다. 그래픽이죠. 항성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보다 더 커요. 그것을 이제 항성 블랙홀보다 이제 더 크죠. 그것을 중간 질량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이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제 일단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근원 우주 원리도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 이것이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별이 있죠. 별은 이렇게 생겼다.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요. 거기에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 알파 입자라는 거는 그 전자 중성미자. 베타 입자는 뮤온 중성미자, 감마 입자는 타우 중성미자, 또는 힘으로 얘기하자면 양력, 전자기력, 강력, 쿼크로 얘기하자면 업, 참, 탑 등이 되겠습니다. 3세대라는 거죠. 입자 물리학의 3세대. 반드시 3개가 존재한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일반 항성, 태양과 같은 항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태양보다 훨씬 크면 붕괴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붕괴를 해서 알파 N, 자, N은 빨간색이다. 이게 N 입자와 S 입자가 있다. 자석의 N과 N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N과 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석의 N은 빨간색으로 표현하고요. S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죠. 자, 알파 N이 뻥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자별이 된다는 거죠. 알파 N이 없습니다. 알파 N이 없다. 참 이상한 별이라는 겁니다. 알파가 이게 중력을 야기합니다. 중력과 양력을 야기하죠. 중력이 못 빠져나가요. 그럼 또 훨씬 더 커지면 이것이 베타가 뽕 하고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게 블랙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항성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항성 블랙홀은 베타가 없습니다. 베타가 없다. 베타가 바로 광자, 빛, 전자기력, 빛이 못 빠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감마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의 논리에 의하면 감마는 강력, 타우 중성미자, 또 힉스 보손, W 보손, G 보손, 힉스 보손, 그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블랙홀은 검지 않다. 블랙홀이 진짜로 검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빨간색이 즉 그것이 바로 강력이 되겠습니다. 이 강력이 터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터져야 비로소 중간 질량 블랙홀 및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별이 있죠. 별은 알파 N, 베타 N, 감마 N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입자가 다 있어요. 요것이 이제 무거워서 이제 뻥 터지면 알파 N이 터진다는 거죠. 요거. 그래서 베타 N과 감마 N이 남습니다. 알파 N이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뻥 터져가지고 양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성자별, 중력이 무한대가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저는 중력의 지평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중성자별도 이제 무거우면은 뻥 터지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항성 블랙홀이 됐습니다. 이제 그 질량의 비가 이제 2.77 태양 질량이라는 거죠. 항성 블랙홀은 그것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건의 지평선은, 사건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사건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인다. 빛, 광자. 빛이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빛이 못 빠져나가냐? 네, 베타가 없어요, 베타가. 베타, 다시 빛, 전자기력. 베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 맞는 거죠. 자, 드디어 감마까지 뻥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거우면 감마가 터지겠죠. 그것이, 자, 한 번 뻥, 알파가 뻥 폭발했다. 두 번째, 베타가 뻥 폭발했다. 세 번째, 감마가 뻥 하고 폭발을 합니다. 하면은, 이게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게. 파란색 색깔이라는 겁니다. S극의 세상. 이것이 바로 중간질량 블랙홀이 되겠습니다. 중간질량 블랙홀은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는다. N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세상의 전자,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부 다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물리학에서 막 관측하고 관찰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N이에요. 그러면은 반물질, 반입자, 네, 그래, 막 희한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S라는 거죠. 막 희한한 것들. 우리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들. 네, 그 우리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거 다 터져가지고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색깔이 돼야 되겠습니까? 파란색이 되는 거죠. 파란색, 반대. 그래서 초대질량 블랙홀은, 중간질량 블랙홀은 완벽하게 검은색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항성 블랙홀은 아직 완벽히 검은 건 아니죠. 빛은 못 빠져나오는데 빛이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검기는 해요. 근데 뭔가가 감마 N이 강력이죠. 이 강력 계열이 어마어마하게 막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항성 블랙홀에서는. 자, 중간질량 블랙홀에서는 다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진짜로 검고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나온다. 저는 그것을 준 양자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왜 양자홀, 왜 준이라는 말이 붙냐? 네,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였듯이 2차원 세상이 존재한다. 근데 그 2차원 세상은 여기가 2차원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2차원 세상이 아니다. 진정한 2차원 세상은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거죠. 초대질량 블랙홀. 여하간 요것도 막 유사하게 됐어. 2차원 세상과 유사하긴 한데 거짓 2차원 유사 2차원 세상이라는 거죠. 중간질량 블랙홀은. 그래서 여기 항성 블랙홀 여기 있잖아요. 요것을 이제 항성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검은색 동그라미 속에서 그 감마 계열, 그 스트롱 포스, 이제 강력, 타우 중성미자, 탑쿼크, 바텀쿼크, 글루온, 힉스 입자 등이 항성 블랙홀 속에서 밖으로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온다. 관측기 가지고 이거를 찾아라. 근데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대부분이 빛을 가지고 이제 관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을지 찾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감마 계열 입자 물리학의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잖아요. 네, 3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튀어나온다. 찾아라. 그거 한 번만 딱 찾으면 동일한 방법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은하위에 있는 블랙홀, 항성 블랙홀 전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24만 배 이 숫자 맞습니다. 정확히. 24만 배 정확히 맞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NS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정확히는 이제 NS였습니다. N과 S가 이제 뭐 다른 입자가 분리돼 가지고 존재를 하는데 N은 다 터지고 다 도망을 가고 이게 N이 S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왜냐면은 자 N은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세계의 입자 N은 우리 세계의 입자다.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랑크 상수하고 디렉 상수하고 디렉 상수하고 2파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22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의 논리에 따르면 아니 우리 세상은 불확실하다. N 빨간색의 세상은 불확실하다. 그럼 파란색의 세상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과 확실은 2파이만큼의
질량차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이, 그게 바로 암흑물질이라고. 2파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물질의 한 6배 정도가 암흑물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6배 정도. 2파이 6.24예요. 정확히 6.24라는 겁니다. 암흑물질의 B는. 즉, 자, 다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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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에요, 이게 240, 이것이 빨간색의 B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계산은 정확히 맞다. 근데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240을 적용할 게 아니고,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이게 전부 다 파란색. 그러니까 빨간색에다가 240kg에다가 이 파일을 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40 흔들흔들 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불확실하죠. 거기다 곱하기 2 파일을 해서 확실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여기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것의 차이는 2파이만큼 차이가 있다. 질량이, 파란색 질량이 2파이만큼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암흑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십만 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수십만 배가 아니라 수십만 배 곱하기 2파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초대 질량 블랙홀은 수십만 배가 아니다. 여기다 곱하기 2파이를 해야 한다. 그 2파이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뭐냐? 초대 질량 블랙홀의 정답은 1.51 메가 태양 질량이라는 거죠. 240kg가 아니라 1.51 메가라는 겁니다. 6.28을 여기다가 곱해 주는 게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바로 암흑물질이다. 암흑물질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고, 초대 질량 블랙홀은 파란색이라고. 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51 이게 정답이라고. 이 숫자가 2파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39는 정확히 맞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블랙홀 질량 3.08이 될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일반적으로 블랙홀 한 3배 정도 3배 정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3배, 3.08배라는 겁니다. 저의 계산은. 그 다음에 항성 중간 질량 블랙홀도 한 36배 정도까지, 항성 블랙홀이죠. 항성 블랙홀도 한 36배 정도까지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항성 블랙홀 47.8이라는 겁니다. 47.8.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최소값, 최소값은 1.51 메가 태양 질량, 이것이다. 그래서 아주 유사한 값이 현 물리학과 일치하는 아주 유사한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는 여기 뉴트론 스타, 중성자별, 항성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 이게 3세대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그래서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3세대에 또 일치하는 거죠. 자, 중간 질량 블랙홀이 결코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 중간 질량 블랙홀이 48배부터 중간 질량 블랙홀이 됩니다. 48배가 제 아무리 큰들 어떻게 여기 1.51 151만 배가 되겠습니까? 48배가 151만 배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는 우리 우주 안에서는 이미 중간 질량 블랙홀로 끝났다, 이거. 아니면 말 그대로 무수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중간 질량 블랙홀끼리 중간 질량 블랙홀 한 만 개가 이렇게 서로 뭉쳤다. 그러면 이제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중간 질량 블랙홀도 엄청 희귀합니다.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어떻게 만 개가 뭉칩니까? 즉, 중간 질량 블랙홀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하나마다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럼 초대 질량 블랙홀, 그 은하 중심에 반드시 존재하는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은 어떠한 탄생 메커니즘이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탄생. 이미 제6장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본 동영상에서는 이제 숫자를 제시를 한다는 거죠. 4차원 세계가 존재한다. 4차원 세계에서 4차원 중성자별이 우리 우주 안으로, 우리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4차원에서 3차원 우리 우주 안으로 툭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벤트 호리즌이 아니고, 이벤트 호리즌은 블랙홀이고 디멘전 호리즌, 차원의 지평선이 양자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 안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 공간이죠. 우리 공간을 위쪽으로 잡아 끈다는 거죠. 자, 위로 잡아 끈다가 바로 반중력이라는 겁니다. 엔티그래비티가 이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반중력이 생성되면서 이때 각종 물질들이 짠짠짠하고 나타난다. 수소, 헬륨, 리듐, 헬륨, 수소가 짠짠짠하고 나타난다. 그래서 한번 폭발하고 여기서 한 번 폭발하고, 두 번 폭발하고, 세 번 폭발하고, 이렇게 세 번 폭발한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 6장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그림을 다시 차트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4차원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이제 우리 우주로 툭 떨어진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듯이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베타가 존재하지가 않네요. 아무것도. 그것은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죠. 이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우리 우주로 툭 떨어져 가지고 초대 질량 블랙홀로 된다. 이것을 지금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우주로. 자, 이것이 제가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거꾸로 이렇게 푼 겁니다. 타원 방정식을 이렇게 풀었죠. 그러니까 이거 1632기가 여기 태양 질량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1632기가 태양 질량이 4차원 세계에서 우리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요렇게. 자, 밑에서는 이렇게 갔습니다. 질량이 점점점 증가를 했죠. 질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에는 제가 아까 반중력이라고, 반대, 질량이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자, 어마어마한 질량이 툭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질량보다 더 커야 돼요. 커야지 초대 질량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질량보다 더 작은 놈이 우리 우주로 떨어지면 그건 아마 붕괴가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산산조각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면 안전하게 블랙홀 속 우리 우주 공간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n 아까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감마 n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알파 n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퀘이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퀘이사라는 거죠. 퀘이사 요게 뭐냐는 거죠. 막 레이를 엄청나게 뿜어내지 않습니까? 퀘이사라는 거는 우주 저 멀리 어마어마하게 멀리를 봤더니 뭔가 희한한 것이 어마어마한 불빛을 뿜어내는 뭔가 희한한 것들이 다수 존재하더라. 그게 뭐냐? 모르겠다. 그러면 이름은 퀘이사라고 부르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게 정체가 뭔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이거 참 희한하다. 그것이 이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막 뿜어내잖아요.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알파 N 에미션이 되는 거죠. 계속 뿜어내요. 뿜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속에 있던 요거 4차원 중성자 별이 요거를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거죠. 뿜어내면 질량이 감소하죠. 이렇게. 질량이 감소하죠. 네, 현 물리학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현 물리학에서는 이것도 블랙홀이다. 그래서 이것을 뿜어내는 이유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물질들을 얘가 흡수를 하는 거죠. 이 속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면 이제 못 먹어 치운 것들은 이렇게 푸웅 하고 이렇게 뿜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대라는 거죠. 반대.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밖에서 반중력에 의해 가지고 반대다. 현 물리학과 전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반중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자들이 다수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막 휘말리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성되는 입자예요. 짠짠짠 하고 생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에 의해 가지고. 예, 요거는 반중력이에요. 근데 생성된 입자들은 이제 우리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 물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리겠죠. 이렇게. 이게 점점 이게 은하 나선팔입니다. 은하 항성들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이것들이 이렇게. 즉 이 그림 여기서 더 커지죠. 그래서 팽대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알파N을 어마어마하게 뿜어내기 때문에 물질들이 짠짠짠하고 생성이 된다는 거죠. 반중력이 핵심입니다. 반중력으로 해석해야 된다.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뻥 터진다는 거죠. 예, 알파N을 막 뿜어내다가 마지막 뿜어낼 때는 이제 반짝하지 않습니까? 불도 마지막 꺼질 때 반짝하고 꺼지잖아요. 예, 뻥 하고 폭발을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뿜어낼 때는 이렇게 뿜어내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근데 뻥 하고 폭발할 때는 사방으로 폭발하죠. 알파 N, GMB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CMB는 코스모스고 우주 배경 복사고, G는 갤럭시 배경 복사가 있다. 분명 알파 N 이거 찾아라 라고 옛날에 제안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뻥 터져가지고 737기가 태양 질량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이 뻥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속성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갈색, 이건 빨간색이었죠. 그래서 갈색이 되는 거죠. 빨간색 속성이 하나 사라졌으니까 갈색이 됩니다. 갈색 속성. 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이제 공간 폭발이 일어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알파 폭발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공간 폭발이 일어난다고. 여기서 감마 폭발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거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알파 폭발, 공간 폭발, 베타 폭발. 이렇게 갑자기. 즉 매우 짧은 시간에 이렇게 폭발 해가지고 초대 질량 블랙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47.4기가 여기 질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질량이 어마어마한 질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거 다 요거 만드는 겁니다. 네, 현 물리학과 정반대죠. 현 물리학은 뭐 이게 있었다, 이게 있었다라고 이제 빅뱅에 의해 가지고 이게 존재했다. 그래서 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죠. 요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온다고. 네, 그래서 쭉 갑니다. 그럼 이제 요게 공간 폭발이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마가 남겠죠. 점점 파란색 쪽으로 향합니다. 네, 여기서 감마도 이제 계속 뿜어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감마가 또 마지막에는 뻥 하고 폭발하겠죠. 감마 N, GMB가 존재한다. 은하에 찾아라. 네, 그래서 다 터졌습니다. 터지고, 여기 감마, 알파 터지고, 3번, 공간 터지고, 감마 터지고,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는 거죠. S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전자 중성미자, 반뮤온 중성미자, 반타우 중성미자.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중성미자가 있으면, 입자가 있으면 반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입자의 세상입니다. 반입자 어디로 갔습니까? 입자와 반입자는 동수로 있어야죠. 입자는 뻥뻥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 세상에 물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입자, 초대질량 블랙홀 속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초대질량 블랙홀 그 속은 반입자의 세상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입자와 반입자는 2파이만큼의 관계라고. 2파이를 우리가 블랙홀을 해석할 때는 이게 초대질량 블랙홀이죠. 초대질량 블랙홀을 해석할 때는 2파이를 곱해야 한다고. 그래서 비로소 초대질량 블랙홀이 짠 하고 탄생되게 되겠습니다. 그 태양 질량의 정확히 151만 배. 자, 우리 은하 밀크웨이가 한 400만 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 400만 배가 아니고 거기다 곱하기 2파이를 해야 한다고. 네, 2파이를 해야 합니다. 파란색이니까.
그것이 바로 암흑물질이다. 그래서 드디어 3차원 자식 양자홀이 짠 하고 탄생됩니다. 요 속에 3차원 자식 양자홀, 그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그 속이 바로 2차원의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성격이. 초대 질량 블랙홀과 중간 질량 블랙홀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2차원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가짜 2차원 세상입니다. 진짜 2차원 세상은 초대 질량 블랙홀 속이다. 자, 그래서 151만 배의 태양 질량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다시 거꾸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왜 이렇게 갔냐? 이쪽 방향으로 빨간색을 없애야 돼요. 빨간색을 점점점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파란색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이렇게 성장을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쪽을 한번 볼까요? 이쪽 이렇게 점점점 빨간색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빨간색이 점점 사라지죠. 파란색이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질량 블랙홀도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요점이 될 때 비로소 공간 양자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여기가 뭐냐? 자, 여기가 한 번 터졌다. 한 번 뻥 터졌다. 두 번 뻥 터졌다. 세 번 뻥 터졌다. 여기는 공간이 양자화됐다. 3차원 공간이 비로소 정확한 2차원으로 변했다. 2차원 공간으로 변했다. 이 점에서 턴을 해야지, 여기가 돼야지 진정한 2차원 양자화된 우주가 펼쳐진다.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이 언제 탄생되느냐? 네, 여기서부터 탄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왜냐? 여기 알파 N을 계속 방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알파 N을 계속 방출을 하는데, 이거는 이거고요. 여기서부터 탄생이 되겠네요. 수소, 헬륨, 리튬이 여기서부터. 왜 알파 N이 이제 뻥 하고 터졌습니다. 알파 N이 터졌다는 말은 알파 N이 이제 막 우리 우주로 갤럭시에서 이렇게 막 퍼질 거 아닙니까? 알파 N이. 자, 알파 N이 N, 빨간색은 우리 물질. 수소, 헬륨, 리튬 같은 거. 근데 알파 N이 있으면 베타 N이 있어야 됩니다. 감마 N이 있어야죠. 베타 N, 감마 N은 이미 우리 우주의 빅뱅, 우리 우주 빅뱅 때 베타 N과 감마 N은 사방으로 있었다는 거죠. 탄생이 됐다는 겁니다. 뻥 터졌다가 우리 우주가 뻥 터진 거고요. 요거는 지금 갤럭시 은하를 해석하는, 은하가 뻥뻥 터진다. 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우주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베타 N과 감마 N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도 알파 N이 뻥 터지면 얘네들이 뻥 터져가지고 여기다가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뭐 알파 N, 베타 N, 감마 N,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양력, 전자기력, 강력, 우리 우주의 물질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소, 헬륨, 리튬의 탄생 배경이다. 네, 그래서 여기 151만 배 이 파일을 곱했습니다. 151만 배 태양 질량,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왜냐, 전부 다 파란색이 됐으니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은하가 평균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지 않습니까? 은하의 질량이 있고요. 그 속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대략 한 2% 정도 된답니다. 은하 전체 질량의 약 한 2% 정도가 초대 질량 블랙홀 무게라고 합니다.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요 정도라는 거죠. 요 정도. 지금 현재 은하들은 평균적으로 요 정도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스타트가 여기에요. 스타트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막 먹어치우는 거죠. 주변 물질을 먹어치워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요 정도. 그것이 2%. 그럼 왜 2%냐? 다시 요거 원래는 이거였어요. 1632기가 원래는 그 1632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수소, 헬륨, 리튬으로 은하의 원자들 있잖아요. 그걸로 짠짠짠하고 탄생된 거죠.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얘네들이 다시 먹어치우니까 한 2% 정도 이렇게
대략 한 이 정도, 여기가 470만 배, 470만 배, 470억 배, 네, 기가니까, 470억 배입니다. 지금 가장 큰 게 한 400억 배 정도, 네, 우리 질량은 400만 배,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사이 이렇게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은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대략 한 2% 정도래요. 그게 뭐 이거랑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의 한 2% 정도가 한 요 정도 위치하고 있다. 네, 뭐 그리고 뭐 실제 현상은 뭐 다양하게 존재할 것 같습니다. 뭐 1632가 뭐 전부 다 이걸로 변했냐? 아니 일단 이렇게 변해요. 근데 뻥 터진단 말이에요. 뻥뻥 터집니다. 3번 뻥뻥 터집니다. 그럼 여기에 있던 물질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632 진짜 1632가 아니고 여기 나타난 것들이 뭐 이거에 뭐 한 1%만 1632 기가에 한 1%만 여기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뻥뻥 터져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다양한 이런 그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생명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생명체를 제가 또 하는 이유는 제가 제 22장에서 우리 우주는 37.3억 년 전에 생명체가 그때부터 탄생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건 우리 우주고, 자, 초대 질량 블랙홀 속에 2차원 우주가 펼쳐져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3차원 양자홀 테두리에 2차원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차원 우주의 그 공간의 개수 몇 개일까?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역시 똑같은 논리로 여기 이렇게 우리 그 갤럭시가 뭐 우리 일반적으로 한 137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7억 년 전에 아마 갤럭시 은하들이 짠짠짠하고 탄생됐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럼 또 당연히 2D 플랑크 랭스로 나눠줘야 되겠죠. 2D 플랑크 2차원 플랑크 랭스는 35.3 광년입니다. 35.3 광년 년이 지나면 계속 공간이 꼬불꼬불해진다.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죠. 즉 공간이 꺾여진다. 그건 제 22장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즉 공간의 개수는 몇 개 있냐? 자, 우리 공간의 개수는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 있죠. 근데 하나 더 있다. 반공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공간은 2개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우주는, 근데 저 초대질량 블랙홀 속에 2차원 우주는 공간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8,800만 개의 유사 2차원 평행 우주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뭐 유사 평행 우주는 뭐냐? 이건 또 역시 제 22장에서 제가 유사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고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추가로 하나 또 설명을 하자면, 그 양자홀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홀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는 질량이잖아요. 질량은 4승 아닙니까? 4승. 삼승이라고 하죠. 3승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 질량은 3승으로 커지는데 그 표면, 공간은 그 표면에 있거든요. 그건 표면적 아닙니까? 그거는 한 차원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4차원이라면 이거는 3차원이 돼야 됩니다. 차원이 한 단계 낮아지는 거죠. 왜? 서페이스, 표면 면적이니까 한 단계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량과 공간이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공간이 계속 짠짠짠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꺾여져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아마 이렇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즉 유사평행 우주가 계속 짠짠짠하고 나타난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 49장에서 이제 인생정보 진화론 UFO 설명하면서 우리는 UFO가 돼가지고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거기에 2차원 세상이 펼쳐져 있다. 그거 제가 숫자로 제가 증명을 한 겁니다. 그 2차원 세상이 초대 질량 블랙홀 속에 2차원 그 세상이 3억 8,800만 개의 유사 2차원 평행 우주가 그 속에 있다고. 제가 평행 우주는 없습니다. 정확한 평행 우주는 존재하지가 않고요. 유사해요. 유사한 평행 우주는
존재한다. 그럼 4차원 세계를 한번 해석해 보자. 4차원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3차원 세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럼 우리의 윗단계 4차원이 있잖아요. 4차원 세상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그 속에는 2차원 생명체들이 지금 빠글빠글하게 있다는 겁니다. 2차원 생명체들이 빠글빠글하게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순점이 뭐냐면은 일단 얘는 태양 질량의 기준이에요.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했다. 근데 이건 태양 질량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이거 태양 질량을 기준으로 한 것과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값과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냐? 뭐 질량의 비랑, 뭐 길이의 비랑은 뭐 같다고 치자. 이거 태양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그 물리학들의 기준값이 이게 왜냐하면 물리학에는 어떤 상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기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겁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준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하고 혹시 물리학에서 태양을 상대 기준점으로 삼은 거 아닌가? 자, 태양을 상대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럼 모든 것이 이제 상대 기준이 태양이 되는 거죠. 이것도 태양을 상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성된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말이 뭐 논리가 일치하긴 일치하죠. 이건 물음표. 한번 나중에 물리학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물리학은 그 물리학의 기준점이 어디냐? 태양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또 말이 되는 거죠. 제 논리가. 자, 이번에는 빅뱅 유니버스, 우리 우주의 빅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빅뱅. 뻥뻥뻥 터진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 우주가 뻥 또 터지는 거죠. 그 우리 우주의 빅뱅에 대해서는 제가 제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주가 과연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우리 우주의 탄생 시나리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초대 질량 은하의 탄생 시나리오랑 똑같습니다. 은하의 탄생 시나리오랑 우리 우주 탄생 시나리오랑 똑같다. 역시 3번 터진다. 1번, 2번, 3번 터진다죠. 여기서 우리 우주가 탄생할 때는 제가 베타가 터진다고. 우리 우주가 뻥 하고 빅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짠 나타났죠. 거기에는 베타랑, 그래서 제가 베타하고 감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에. 그래서 제가 여기 썼습니다. 이미 우리 우주의 빅뱅에 의해 가지고 베타하고 감마는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알파만 있으면 돼. 알파만 있으면 수소 헬륨 리듬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알파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퀘이사에서. 우리 우주가 빅뱅 할 때 알파 없었다. 퀘이사가 만들어져야 이것이 이제 은하가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은하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퀘이사에서 알파가 나와가지고 이 알파가 여기서 이제 뻥 하고 터지지 않습니까? 뻥 터져가지고 비로소 그때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소헬륨 리듬이. 슈바르트 실제 반지 이름은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렇게 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2,955는 이제 여기 2.95km. 이거는 미터니까 일단 미터로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이 공식을 한번 제가 취해봤습니다. 길이의 비죠. 네, 여기 반지름 길이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모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 여기 나누기 3, 나누기 3차원 플랑크 길이. 그러면 여기서도 또 나누기 한번 해줬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3차원 플랑크 길이를 2번 나눠주네요. 이렇게.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소거가 된다. 약분이 된다. 그럼 참 멋있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은 3차원 플랑크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플랑크 길이의 제곱. 플랑크 길이의 제곱이 바로 우주상수죠. 네. 플랑크 길이의 제곱의 역수가 우주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또 맞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내면
네, 이것이 제곱이죠. 이 우주상수라는 거죠. 우주상수.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예, 좀 타당성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네, 그 차원 플랑크 길이는 전부 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 22장에서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가 모든 값을 다 제가 구한 거죠. 그럼 또 여기서 2파이를 해주자. 네, 여기 2파이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질량을 구한 거죠. 질량을. 질량은 2파이가 맞아요. 파란색. 근데 여기도 전부 다 파란색이거든요. 빅뱅 하면은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건 길이잖아요. 길이. 길이니까 2파이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물음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초대 질량 블랙홀. 여기서 제가 그 1.51 메가, 151만 배의 질량, 초대 질량 블랙홀이 탄생한다 하니까 이거 2.36 광초네요. 2.36 광초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그 우리 저기 뭐야? 지구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이 1초 똑딱 하면은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러면은 2.86이면은 이거는 얼마 엄청 작은 거리 아닙니까 이거? 이거 네, 초대 질량 블랙홀이 탄생할 때는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작구나. 자,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초대 질량 블랙홀이 빅뱅을 했는데 그 빅뱅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냐? 자, 그러면은 다시 현 물리학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우주가 빅뱅을 했대요. 우리 우주가 빅뱅을 했는데 그럼 크기는 얼마냐? 네, 음수 44승입니다. 음수 44승. 이거는 광자보다 훨씬 작은 게 뻥 터졌다는 겁니다. 광자보다 훨씬 작은 게 뻥 터졌다. 자, 그럼 뭐 똑같이 빅뱅, 우리 우주의 빅뱅 157 광시네요. 157 광시면 한 태양계 정도 크기? 태양계 정도 크기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주가 빅뱅을 할 때 그 빅뱅 순간 태양계 정도의 크기였다고. 그 태양계 정도의 크기는 이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랑 대칭되는 거죠. 빅뱅은 3번 일어난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빅뱅, 첫 번째 빅뱅, 두 번째 빅뱅, 세 번째 빅뱅이 일어나고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 뻥, 공간 뻥, 감마 뻥. 근데 우리 우주는 베타 뻥, 공간 뻥, 감마 뻥. 이렇게 3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빅뱅의 종말일 때가 이제 157 광시라는 거죠. 이게. 자, 다시 157 광시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네, 우리 우주가 뻥 하고 터질 때 그 크기는 네, 요거다. 네, 요게 아니다. 요 정도 됐다. 태양계만한 크기가 뻥 터진 거다. 태양계만한 크기가 뻥 터져가지고 우리 우주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우주가 됐다고? 말이 되냐? 네, 광자보다 훨씬 작은 게 뻥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 우주가 됐다는 것이 현 물리학의 그 결론입니다. 아니, 광자보다 훨씬 작은 것, 그것보다는 이게 낫죠, 낫기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모든 물리학적 그 방정식, 모든 물리학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똑같다. 모든 게 멀티버스, 그것도 뭐 모든 차원의 유니버스, 전부 다 똑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 물리학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주상수 문제죠. 이 우주상수 문제를 현 물리학에서 못 풀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10의 121승계의 다중우주가 있고 베레벨 물리학 법칙이 성립하는 우주, 물리학 법칙이 파탄나는 우주, 뭐 희한한 우주, 베레벨 우주가 다 있다라고 이제 현 물리학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10의 121승계의 다중우주가 있다고. 네, 저는 이제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물리 법칙, 네, 저는 이거라고 주장했죠. 이거 1이라고. 영승이라는 거죠. 이거 10의 영승이 정답이다. 121승 이건 해석을 잘못했다. 계산은 맞다. 근데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상수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해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우주, 모든 차원 우주 전부 다 성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수치가 똑같다는 거죠.
반드시 151만 배, 태양 질량의 151만 배에서 세 번째 폭발이 일어나고 47.4기가 여기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고 여기서 737에서 모든 우주 전부 다 똑같이 여기서 첫 번째 폭발, 두 번째 폭발, 세 번째 폭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우주 뭐 다중우주 뭐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1.39면 무조건 중성자별이 되는 거예요. 저기 멀티버스, 유니버스는 우리 우주고 멀티버스는 뭐 옆에 뭐 우주들이 많이 있겠죠. 전부 다 똑같은 숫자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47.8, 151점. 이것을 빨간색으로 환산하면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돼 가지고 나누기 2파일을 하면 224만 배. 모든 우주가 다 똑같은 숫자이고 똑같은 물리 공식에 성립한다. 그래서 차원막 방정식을 제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중성미자예요. 중성미자. 제가 차원 플랑크 길이 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 플랑크 길이는 결국 여기 중성미자 질량, 그 중성미자 질량은 다시 결국 제 19장 요거 중성미자 질량을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전자 중성미자의 질량은 0.150 일렉트론 볼트일 것이다. 모든 중성미자의 최소값은 0.087 일렉트론 볼트일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출발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숫자가 바로 멤브레인이에요. 브레인, 막. 그 막이 이와 같이 우리 우주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호공에 붕 뜰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미양자홀이 있다. 그러면 태양이 있다. 그럼 태양이 어미양자홀 속으로 펑 들어가 버려요. 이게 빠져버리죠. 브레인. 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인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브레인은 어느 방향이냐? 네, 4차원 방향입니다. 4차원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브레인을. 네, 이것이 3차원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우리 공간이 가로 세로 높이로 막 펼쳐져 있는데 그 가로 세로 높이의 수직 방향으로 있다는 거죠. 브레인이. 그리고 물론 요거는 원자 두께예요. 원자 두께. 예, 우리 우주가 우리 공간이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 그 수직 그 두께가 있다는 거죠. 그 수직의 두께는 원자 두께예요. 그 원자 두께가 4차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성미자가 바로 브레인, 막이 되겠습니다. 로그 타운 방정식이 성립을 하더라. 로그 포물선 방정식이 성립하더라. 양자홀 3세대를 넣어라. 증조 할미 양자홀, 할미 양자홀, 어미 양자홀을 넣어라. 그럼 자식 양자홀은 제가 여기 요것이 바로 자식 양자홀입니다. 우리 우주를 해석할 때는 우리 우주 전체를 해석할 때는 네, 이거를 쓰고 어미 양자홀까지 쓰고 이제 은하 갤럭시잖아요. 갤럭시를 해석할 때는 요거 자식 양자홀이 핵심이죠. 이 파일을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M 이론화 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식 양자홀은 2차원 세상이거든요. 이게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그 속은 2차원 세상이거든요. 그 2차원 세상을 해석할 때는 여기 2차원 이 값을 쓰라고. 이 값을 이렇게 쓰라고. 여기 제가 2차원 값 다 계산해 놨습니다. 이 값을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있네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다가 2차원 값을 대입을 하라는 거죠. 2차원 우주를 해석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M 이론화, 네, M 이론 같이 이제 복잡하게 어떤 공식을 발견해내라. 그 공식을 이제 아주 간단화 시키면 그게 바로 로그 타운 방정식을 만족하며 그것이 바로 로그 포물선 방정식을 만족한다. 자, 인생정보 보존. 앞에서 제가 UFO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UFO를 타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막 38만 년 뒤에 블랙홀 속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다고. 제가 아주 소설을 썼죠. 소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이거 중간 질량 블랙홀도 이거 퀀텀홀이거든요. 이게 성격이 똑같잖아요. 지금 초대 질량 블랙홀과 중간 질량 블랙홀이 똑같습니다. 성격이. 중간 질량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중간 질량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그건 사기당하는 거다.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 그러면은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초대 중간 질량 블랙홀은 많아요. 우리 은하 곳곳에 많이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 그 어마어마한 난간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노력과 정보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쌓고 그러면은 야, 쉽게 가자. 쉽게 가자 그러면 중간 질량 블랙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죽습니다. 자, 쉽게 절대 못 갑니다. 황금 한 10kg 주면은 내가 중간 질량 블랙홀로 데려주겠다. 이제 UFO가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황금 10kg 하여튼 가는데 중간 질량 블랙홀 속으로 가면은 죽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인생정보 보존. 현대 물리학에 따르면 질량이 보존되듯이 모든 에너지와 정보도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정보도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하죠. 정보 보존.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정보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80년 인생 사실 겁니다. 그 80년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정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 내가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를 기억을 못하지. 뭐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왜 인생 정보가 존재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 인생 정보는 보존됩니까? 소멸됩니까? 둘 중에. 아니, 물리학에 따르면 모든 정보는 보존돼야 됩니다. 근데 인생 정보는, 나의 인생 정보는 죽으면 소멸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존되죠, 보존. 예, 그래서 그 보존된 것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블랙홀, 제가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랙홀 정보의 역설입니다. 자, 왜 역설이냐면은 모든 정보는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하는 정보가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은 그 정보가 소실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둘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소실된다, 소실 안 된다. 근데 소실될 가능성이 크다. 소실된 쪽이 약간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의 정보는, 제가 나의 정보를 가지고 UFO를 만들어서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가라고. 소실된다며. 네,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가면 안 돼요. 우주선은 우리 세상의 입자예요. 빨간색의 입자로, 여기 있잖아요. 빨간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의 입자로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거 블랙홀 역설이에요, 그게. UFO, 파란색 UFO를 만들어서 파란색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갑니다. 프록 32번에서 제가 UFO 얘기를 하면서 여기 초대 질량 블랙홀이 여기 있죠.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파란색이 이렇게 가야지 살아남지. 여기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우주선, 뭐 콜롬비아호 그런 것들. 콜롬비아호를 나노 탄소 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가보자. 다 죽어요. 무조건 다 죽습니다. 빨간색은 네, 이렇게. 그것이 이제 블랙홀 정보 역설. 이거 그냥 붕괴돼요. 무조건 붕괴됩니다. 빨간색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입자, 파란색, 반대, 요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면 빨간색 정보는 파괴된다. 그러나 빨간색 정보는 파괴된다. 파란색 정보는 안전하게 블랙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초대 질량 블랙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끝으로 요거를 저는 이것이 이제 그 빛이 안 보이니까 검은색 동그라미는 보인다. 이거 항성 블랙홀. 근데 중간 질량 블랙홀과 초대 질량 블랙홀은 아예 안 보일 거라. 검은색 동그라미가 안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가짜니까, 가짜 사진이니까. 근데 이거 진짜로 찍혔다고 합니다. 가운데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이네요. 이게 초대 질량 블랙홀인데, 저는 이 가운데 검은색 동그라미가 안 보인다. 관찰 자체가 안 된다고. 검은색 동그라미가 관찰이 됐다고 하죠. 가짜 사진이지만. 중간 질량 블랙홀과 초대 질량 블랙홀은 검은색 동그라미조차 안 보인다고. 왜냐하면은 감마까지 뻥 터져버려 가지고 이게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현 물리학과 하나 제가 주장하는 것과의 그 오류점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동영상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